갤럭시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 논쟁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의 자체 칩 엑시노스를 넣을 거냐 아니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쓸 거냐. 정말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 논쟁이 지금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삼성의 가장 논란 많은 칩 엑시노스가 돌아온다는데 과연 이번엔 진짜 달라졌을까요? 이 엑시노스 2600의 귀환을 둘러싼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또 냉정한 현실, 그 뒤에 숨겨진 삼성의 진짜 속내는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엑시노스 2600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인지 알려면요. 먼저 엑시노스의 그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과거사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성능이랑 생산 문제 때문에 갤럭시 S23이나 S25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서 아예 빠졌었죠. 퀄컴 스냅드래곤만 독점적으로 썼으니까요. 그러다가 G 플립 7에서 엑시노스 2500으로 복귀하긴 했는데 이것도 뭐 성능이 전년도 스냅드래곤보다도 못해서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에 나올 갤럭시 S26에 들어갈 이 엑시노스 2600은요. 삼성 입장에선 정말 모든 걸 건 사활을 건 컴백 무대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그냥 조용히 복귀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버리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엑시노스 2600이 경쟁 칩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경쟁자를 저 멀리 따돌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2나노. 이게 뭐냐면요. 세계 최초로 2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칩이 될 거란 얘기인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빡빡하게 더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성능이랑 전력 효율에서 엄청난 점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AI 성능에 대한 주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엑시노스 2600에 들어가는 NPU,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산을 전담하는 부분의 성능이 무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칩보다 6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6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경쟁 상대가 애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라이벌 퀄컴의 차세대 칩, 스냅드래곤 엘리트 5세대랑 비교해도 AI 작업은 30%, 그리고 게임 성능에 직결되는 그래픽 처리 능력, GPU는 거의 29%나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씹어먹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엑시노스 이번엔 진짜 대박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봐야 해요. 이 어마어마한 성능 수치들, 이게 전부 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스마트폰에서도 이 성능이 그대로 나올까요? 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가능성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유출된 초기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유출된 벤치마크 점수인데 어라? 좀 이상하죠? 엑시노스 2600이 차세대 스냅드래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싱글코어랑 멀티코어 점수 모두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성 내부 테스트 결과랑은 완전 딴판이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WCCF-테크 같은 해외 IT 매체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내부 테스트 환경이라는 건 원래 편향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칩 성능을 최고로 뽑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주 차가운 환경을 만든다거나 전력 제한을 풀어버리는 식으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거든요. 실제 스마트폰에선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죠. 자, 성능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칩을 과연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죠. 바로 수율 문제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2나노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품 떼고 쓸만한 칩을 만들어내는 비율이 고작 30에서 60% 수준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개를 만들면 많게는 70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제때 필요한 만큼 물량을 대기도 힘들어지겠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칩 설계에 관한 루머인데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5G 모뎀이 메인 칩에 통합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요즘 칩은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다 넣는 원칩이 대세거든요. 그래야 효율이 극대화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모뎀을 따로 뺀다? 이건 마치 컴퓨터에 내장된 빠른 SSD 대신에 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느린 외장하드를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작동은 하겠지만 효율은 떨어지고 결국 배터리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기술적인 후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보이는데도 삼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엑시노스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능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 바로 돈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칩을 사오는 대신에 우리 엑시노스를 쓰면 갤럭시 S26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들 때마다 무려 $30,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폰 몇 대 값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퀄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고요. 우리 2나노 기술 이 정도야 하고 전 세계에 과시해서 다른 고객들도 유치하겠다는 거죠. 결국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삼성의 통제하에 두려는 아주 큰 그림, 전략적인 포석인 셈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갤럭시 S26을 살지도 모르는 우리 소비자들은 뭘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마디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랄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아요. 세계 최초 2나노 공정, 잠재력 높은 AI 성능,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낮은 수율 문제, 스냅드래곤의 밀리는 벤치마크 결과, 분리형 모뎀 루머, 그리고 엑시노스의 고질병이었던 발열 문제까지 걱정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과 현실적인 과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요, 무조건 세계 1등 칩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안드로이드 오서리티의 분석처럼 스냅드래곤에 너무 심하게 뒤처지지만 않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엑시노스 들어간 폰은 거른다는 소리만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 내놓은 전략이 바로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싸고 중요한 최상위 울트라 모델에는 검증된 스냅드래곤을 넣어서 성능 논란을 피하고 그 아래에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원가 절감을 노리는 거죠.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셈입니다. 이러면 결국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갤럭시 S26은 하나의 스마트폰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같고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스마트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네요.